좋은 꿈 꾸거라. 반쪽이 이야기 속 가치 사전 희망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인성 덕목 자신감 인성 열기 몸이 비록 반쪽이지만 나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인성사전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자신감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자수성가 스스로 자 손수 이룰 성 집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나이 많은 부인이 살았어.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지. 부인은 자나깨나 신령님에게 빌고 또 빌었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닮은 자식 하나 쑥 낳게 해 주소서. 하루는 꿈에 신령님이 나타난 거야. 뒤뜰 우물에 가면 잉어가 3마리 있느니라. 그것을 구워 먹으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부인은 뒤뜰 우물로 달려갔어. 우물 안에는 정말로 팔뚝만한 잉어 3마리가 있었어. 부인은 잉어를 잡아다가 뜨거운 석쇠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정성껏 뒤집었어. 부인이 다 구워진 잉어를 먹으려는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잉어 한 마리를 날쌔게 물고 갔지. 고양이는 잉어를 반토막만 먹고 남겼어. 할 수 없이 부인은 멀쩡한 잉어 2마리와 잉어 반토막을 먹었지. 얼마 뒤에 부인은 한꺼번에 아들을 셋 낳았어. 첫째,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무엇이든 딱 반쪽만 있는 반쪽이었어. 부인은 반쪽이도 형들처럼 예뻐했고 새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어. 어느 날 형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반쪽이도 따라 나섰어. 형들은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어. 사람들이 놀릴 게 뻔했으니까. 형들이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콩콩콩. 형들이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쿵쿵쿵. 금세 따라붙었지. 결국 형들은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반쪽이가 힘을 주니 커다란 바위가 쑥. 반쪽이는 바위를 그대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나왔어. 얘야, 이게 웬 바위냐? 반쪽이는 커다란 바위를 마당에 쿵 내려놓으며 말했지. 나중에 잔치할 때 쓸 떡돌을 만들려고요. 반쪽이는 다시 한 발로 콩콩 뛰어가더니 형들을 따라잡았어. 형들은 여전히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어. 사람들이 쳐다볼 게 뻔했으니까. 형들이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쿵쿵쿵쿵, 형들이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쿵쾅쿵쾅, 금세 따라붙었지. 그러자 형들은 굵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반쪽이가 힘을 주니 굵은 나무가 쑥.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달려나왔어. 얘야, 이게 웬 나무냐? 반쪽이는 굵은 나무를 마당에 쾅 내려놓으며 말했지. 떡을 칠 때 쓸 떡매를 만들려고요. 반쪽이는 또다시 한 발로 콩콩 뛰어가 형들을 따라잡았어. 형들은 반쪽이에게 소리쳤어. 따라오지 마.
형들이 다시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쿵쾅쿵쾅. 형들이 후다닥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쾅쾅쾅쾅. 금세 따라붙었지.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형들은 질긴 칡덩굴로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무시무시한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 반쪽이를 에워쌌지. 반쪽이는 칡덩굴을 툭툭 끊어버리고는 한쪽 다리로 뻥, 한쪽 손으로 휙. 반쪽이에게 흠씬 얻어맞은 호랑이들은 여기저기 픽픽 고꾸라졌어. 반쪽이는 호랑이들의 가죽을 모두 벗겨낸 뒤에 가족들을 둘러매고 집으로 향했어. 날이 저물자 반쪽이는 부자 영감네 집에서 묵어가기로 했지. 그런데 호랑이 가죽을 본 부자 영감은 욕심이 생겼어. 나랑 장기 내기를 해서 자네가 이기면 내 딸을 주겠네. 대신 내가 이기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게. 하하, 좋습니다. 반쪽이는 장기 내기를 모두 이겨버렸어. 부자 영감은 약이 올라 휙 돌아앉았지. 장기 내기는 없었던 일로 하세. 반쪽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 내일 밤 따님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자 영감은 딸을 단단히 지켰지. 그런데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자 반쪽이는 그제서야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의 머리에 떡시루를 씌웠어. 마당과 지붕 위에 있던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붙들어 맸어. 방문을 지키던 부인의 손에는 붓과 북채를 쥐어주었어. 부자 영감의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딸의 방에는 벼룩 한 바가지를 뿌렸지. 그러자 곧장 딸이 마루로 뛰쳐나왔어. 반쪽이는 냉큼 딸을 들쳐업고 크게 소리쳤어. 반쪽이가 딸을 얻어갑니다. 딸을 업어갑니다. 그 소리에 부자 영감이 벌떡 일어나 불을 켜려다 그만. 아이고 내 수염. 지붕 위 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는 아이고 내 상투. 대문 앞에 하인들은 이리 쿵 저리 쿵. 부인은 북채로 북을 둥둥 울리며 소리쳤어. 저놈 잡아라. 반쪽이 잡아라. 그 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부잣집 딸과 혼인을 했어. 하지만 과거를 보러 간 형들은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고 장가도 못 가고 그저 반쪽이만 부러워했지.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신령. 신기하고 영묘한 기운을 가진 신으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평온한 삶과 건강 그리고 소원을 비는 대상이었어요. 신령을 높여서 신령님이라고 해요. 잉어. 큰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로 큰 것은 몸 길이가 1m인 것도 있어요. 영양소가 풍부하여 병을 낫게 해주거나 몸을 보호하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요. 상투. 옛날에 장가를 들거나 관례를 치른 남자들이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맨 머리 모양이에요. 총각은 긴 머리를 따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상투를 틀다 하면 총각이 장가를 들어 어엿한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지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반쪽이에 담긴 장애 이야기. 옛날에도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옛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사람은 누구나 소중해요. 반쪽 반쪽이라 놀리지 마라. 얼굴도 반쪽, 몸통도 반쪽, 팔다리도 하나씩이지만 지혜로운 생각만은 반쪽이 아니라 온쪽이란다. 그런데 참 옛날에도 장애인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지요. 우리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날씬한 사람도 있듯 장애인은 그저 우리와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 옛날이라고 장애인이 없었을 리가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요? 조선시대 태종 때에는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매달 2번씩 불러 모아 나라를 위한 경문 외우는 일을 맡겼지요. 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들도 맡겼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종종 맡겼어요. 장애인들은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시인, 화가로도 활동했고 양반의 신분이라면 시험을 보아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요. 이렇게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크게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마을에서 장애인을 부양했어요.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과 같은 조세나 부역 혹은 자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장애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감옥에 가는 대신 배와 같은 물건을 내는 것으로 대신해 주었지요. 또 알맞은 직업을 골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장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쪽 반쪽이 반쪽이라 놀리지 마라. 얼굴도 반쪽, 몸쪽도 반쪽, 팔다리도 하나씩이지만 이 세상에는 이름을 널리 알린 장애인도 많고 왕도 있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이 불편해서 못할 일은 전혀 없단다.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도 장애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궁예가 나중에 나라에 해를 끼칠 인물이라는 말에 놀란 아버지는 궁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궁예를 받아 살렸지만 실수로 유모의 손가락이 눈을 찔러 궁예는 애꾸눈이 되었어요. 하지만 궁예는 위풍당당한 사내로 자라나 후 고구려를 세운 왕이 되었지요. 관직에 오른 장애인도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절름발이었던 장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인 가민소의 관리로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시인이기도 했던 장호는 비단집이라는 문집을 남겼지요. 허조는 좌의정까지 올랐어요. 조선시대 전기의 정치가인 허조는 등이 굽은 곱사등이었어요. 하지만 최고의 관직인 좌의정까지 올랐지요. 태종은 일찍이 세종대왕에게 허조야말로 훌륭한 벼슬아치이며 나에게 기둥과 주춧돌 같은 신하이다 라고 크게 칭찬했다고 해요. 세종대왕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밤낮 없이 연구를 하였던 탓에 눈병에 자주 걸려 점점 시력이 나빠졌죠.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차례 왕위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신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세종대왕은 어느 왕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 일반 백성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었답니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반쪽이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라도 귀한 딸을 반쪽이에게 빼앗길까 염려된 부자 영감은 대문 앞에도 마당에도 지붕 위에도 하인들을 세워 딸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사람들은 그만 졸고 말았지요. 도대체 반쪽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반쪽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반쪽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문 앞, 마당, 지붕 위에 있는 하인들을 따돌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 영감과 새로운 내기를 궁리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결말로 반쪽이 2탄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손가락을 하나씩 깨물어 봐.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같이 소중해. 말썽을 부리건 못생겼건 몸이 불편하건 상관없이 말이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담은 속담이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온전한 모습이 된 반쪽이의 생각은? 반쪽이의 지혜로움과 용감함에 감동한 신령님이 반쪽이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반쪽이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요. 반쪽이가 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골라보세요. 반쪽이가 온전한 몸이 된다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온전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올바른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활동이에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놀려야지. 2다리로 걸으니까 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지. 한쪽 다리로만 걷는 건 정말 불편했어.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친구는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도 가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나는 오직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바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이므로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 하나, 코 하나, 귀 하나, 팔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반쪽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과거 시험을 볼 생각도, 부잣집 딸과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쪽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자신감을 잃지도 않았어요. 반쪽이의 지혜로운 생각과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건강한 형들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찾아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더욱더 행복해지고 자신감도 쑥쑥 자라날 거예요. 글 작가 김혜영. 인성사전. 자신감이란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말해요. 자신감에 관한 명언.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멋진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구렁덩덩 새선비.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모두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인성덕모. 책임. 인성열기. 이 허물을 잘 가지고 계시오. 네, 제가 책임지고 잘 간수할게요. 인성사전.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책임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고진감래.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아주머니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귀한 내 아기인걸. 아주머니는 삿갓으로 구렁이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옆집 사는 딸들이 구경을 왔어요.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삿갓을 들춰보렴. 옆집 딸들이 삿갓을 들추자 해구머니 구렁이잖아. 아이 징그러워. 첫째 딸이 요란스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유 끔찍하게도 생겼네. 둘째 딸은 막대기로 구렁이를 툭툭 건드렸지요. 하지만 셋째 딸은 어머 구렁덩덩 새 선비네 하고 이름까지 지어 부르며 구렁이를 가만가만 어루만져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장가갈 나이가 된 구렁이는 옆집 딸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보챘어요. 아이고 얘야 누가 너한테 시집을 오겠니? 행여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구렁이가 몇 날 며칠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고 싶다는데. 허머머 구렁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첫째 딸은 질겁하며 도망가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둘째 딸은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어머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시집 가겠어요. 셋째 딸이 발그레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셋째 딸은 왠지 구렁이가 싫지 않았거든요. 셋째 딸이 시집 가는 날 홀례복을 차려입은 구렁이가 초례상으로 스르륵 건너왔어요. 그리고 수줍어 고개를 떨군 셋째 딸과 홀례를 치렀지요. 구렁이는 첫날 밤에 색시가 된 셋째 딸에게 부탁했어요. 가마솥 가득 물을 끓여주시오. 구렁이가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자 스르르 허물이 벗겨지더니 놀랍게도 아주 잘생긴 선비로 변했어요. 홀례를 치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 허물을 잘 가지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허물이 없으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오. 구렁덩덩 새선비는 색시에게 허물을 맡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 먼 길을 떠났어요. 색시는 저고리 속에 허물을 넣고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구렁덩덩 새선비가 떠나고 난 며칠 후 언니들은 색시의 저고리 품이 불룩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고리 품에 뭘 감추고 다니니? 언니들은 억지로 색시의 품에서 허물을 꺼냈어요. 어머 징그러워라. 이 흉한 것을 왜 품고 다녀? 심술궂은 언니들은 색시를 밀어제치고 허물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이를 어째 허물이 다 타버렸으니 이를 어째. 우리 서방님 못 돌아오시면 어이할꼬. 색시는 재가 된 허물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구렁덩덩 새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물이 없어 돌아오시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내가 서방님을 찾아 나서야겠어. 길을 떠나기 전에 색시는 정성껏 옷을 지었어요. 서방님, 한 땀 한 땀 곱게 지은 이 옷 입고 허물일람 부디 잊으소서. 몇 날 며칠 공들여 만든 옷을 가지고 색시는 먼 길을 떠났어요.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걸은 뒤에 색시는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셨나요?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아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옷을 걷어붙이고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빨아주자 그제야 할머니가 일러주었어요. 저기 가신 엉클 산에 산 까마귀에게 물어보.
까마귀야 까마귀야 구렁덩덩 새선비 못 보았니? 까마귀들은 흙 묻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이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냇가에 앉아 흙 묻은 구더기를 씻어주자 그제야 까마귀가 일러주었어요. 고개 넘어 황소에게 물어보오. 까마귀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넘어가자 커다란 황소가 움찔움찔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어요. 황소야 황소야 구렁덩덩 새선비 못 보았니? 이 눈 다 갈면 알려주지. 색시가 넓은 눈을 말끔하게 갈아주자 그제야 황소가 일러주었어요. 이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에게 물어보오. 색시는 황소가 일러준 대로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토끼야 구렁덩덩 새선비 못 보았니? 보았지만 우리 마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알려주렴. 이 가락지 줄게. 그제야 토끼는 구렁덩덩 새선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리하여 색시는 어렵게 선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구렁덩덩 새선비는 허물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저승나라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색시가 구렁덩덩 새 선비를 찾으러 온 것을 안 저승나라 왕은 색시를 쫓아낼 궁리를 했어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데리고 가려면 내 딸과 3가지 시험을 겨뤄서 이겨야 한다. 저승나라 왕은 색시가 자기 딸을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새가 앉아있는 나무까지 꺾어오기였어요. 색시는 언 강을 건너듯 조심조심 다가가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꺾어왔어요. 하지만 저승나라 왕의 딸은 조심성이 없어서 후두둑 새를 쫓고 말았지요. 두 번째 시험은 맨발로 가시나무 오르기였어요. 색시는 뾰족뾰족한 가시에 찔려도 구렁덩덩 새 선비를 생각하며 꾹 참고 나무 위에 올랐어요. 저승나라 왕의 딸은 연방 입을 삐죽이며 호들갑을 떨더니 가시나무의 공중 뛰어 올랐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발이야. 그러다가 그만 빠지직 나무를 부러뜨리고 말았지요. 세 번째 시합은 호랑이 눈썹 뽑아오기였어요. 흥,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뽑아와? 저승나라 왕의 딸은 몰래 마당에 있는 고양이 눈썹을 쏙 뽑았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색시는 치마 사이로 살짝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색시는 산속에 들어온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다 가기도 하지. 그래서 이 깊은 산중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우리를 찾으러 왔구먼. 내 아들이 잠들면 눈썹을 뽑아주리다. 호랑이가 잠이 들자 할머니는 눈썹을 쏙 뽑았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사냥을 나가자 색시에게 눈썹을 주었죠. 결국 저승나라 왕이 낸 3가지 시험에서 색시가 모두 이겼어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색시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다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구렁이.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종종 나타나서 놀라게 하는 뱀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렁이에 대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구렁이는 보통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지만 신통력을 지니거나 은혜를 갚는 동물로도 등장하지요. 그리고 꿈에 구렁이가 나오면 덕 있는 자손을 낳을 길몽으로 여겼어요. 허물. 구렁이나 뱀 혹은 곤충이 자라는 과정에서 벗는 껍질을 말해요.
더 이상 몸을 덮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면 더 크고 단단한 성숙한 몸이 되지요. 호랑이 눈썹.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가죽이나 수염, 눈썹, 이빨, 발톱 등이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믿었어요. 특히 잇몸이 아플 때 호랑이 수염으로 잇몸을 콕콕 찌르거나 상처가 났을 때 호랑이 눈썹을 태운 후 그 젤을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믿기도 했어요. 인섬절레 요술 항아리. 구렁덩덩 새선비에 담긴 선비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는 갓을 쓰고 바르게 앉아 책을 보는 선비의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선비는 학식이 깊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의 뜻의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옛날의 선비들은 어떤 일을 했고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선비님, 선비님. 선비님, 선비님. 선비님이 어디 가셨지? 자연을 벗하며 시한수 읍소리로 나가셨나? 이참에 사랑방 구경이나 해볼까? 책. 학문과 덕을 쌓기 위해서 선비들은 선조들이 남긴 좋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선비들은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인품을 갖추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책은 선비들 가까이에 있었어요. 문방사우. 글을 읽고 쓰기 좋아하는 선비들이 늘 친구처럼 곁에 둔다 하여 벗우자를 넣어 부르는 문방구로 종이, 붓, 벼루 먹을 뜻해요. 지금의 연필, 지우개, 공책처럼 문방사우는 옛날에 글을 쓸 때 가장 필요한 도구였어요. 조상들이 사용하던 문방사우를 통해서 옛날 선비들의 얼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사군자. 꽁꽁 언 겨울에 맨 처음 꽃을 피우는 매화, 곱고 고결한 난초, 절개의 상징인 국화, 휘거나 꺾이지 않는 대나무를 선비들이 즐겨 그렸어요. 이 네 가지를 사군자라 하지요. 선비들은 사군자를 그리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배우고 삶의 모범으로 삼았어요. 합창의. 선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합창이라고 해요. 옷의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을 두른 것이 학의 모습을 닮았지요. 선비의 고고함이 학과 같다 하여 만들어진 옷이에요. 선비님, 선비님. 선비님이 아직도 안 오시네. 마음 맞는 벗을 만나 이야기가 길어지나? 이참에 선비님 흉내나 내어볼까? 의를 갖춘 선비. 진정한 선비들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책만 읽고 있지는 않았어요. 옳은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올바른 선비 정신이기 때문이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700여 명의 선비들이 모여 의병을 일으켰던 것은 의를 중시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학식을 갖춘 선비. 선비는 좋은 책과 선인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도리를 익혀 자기 몸에 배게 해요.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에는 마치 하얀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 마음속에 가르침이 스며들도록 하지요. 선비는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지요. 인덕을 갖춘 선비. 선비는 비록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늘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요. 때로 선비는 비가 와도 체면을 지키려 뛰지 않고 가죽이 굶주려도 체면 때문에 책만 읽었다고도 해요. 이는 올바른 의미의 선비가 아니라 겉으로만 선비 흉내를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색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색시는 힘들게 구렁덩덩 새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런 구렁덩덩 새 선비에게 다른 색시가 있어요. 색시는 남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색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참, 구렁텅텅 새선비가 살고 있는 나라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조금 다르죠? 구렁텅텅 새선비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구렁텅텅 새선비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구렁텅텅 새선비는 왜 그곳에 간 것일까요? 생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 속에서 구렁텅텅 새 선비가 있는 곳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사는 저승나라예요. 구렁텅텅 새 선비는 저승나라 왕의 딸과 혼인을 하여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새록새록 새로운 상상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느질을 할 때 바늘과 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바늘과 실이 함께 있어야 옷감을 꿰매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의 좋은 부부도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함께해. 구렁텅텅 새 선비인 우리 서방님이 가신 곳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말이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감정 그래프 만들기. 구렁텅텅 새선비와 결혼한 셋째 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행복한 순간도 경험하고 헤어지는 슬픔도 겪어요. 이야기의 흐름을 떠올리면서 색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하며 감정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색시에게 일어난 일과 그때의 감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감정 그래프예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어떠한 기분일지 생각해보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을 키워보아요. 구렁이와 혼인을 한 색시는 기뻤는데 허물이 불에 타서 슬퍼졌어요. 신랑을 찾게 된 기쁨도 잠시 힘든 내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결국 내기에서 이겨 구렁텅텅 새 선비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색시의 기분은 어땠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눈의 여왕. 구렁텅텅 새선비와 명작 동화 눈의 여왕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다음 눈의 여왕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모든 것을 흉하게 비추는 거울이 산산조각나 세상에 뿌려졌어요. 게르다와 놀던 카이의 눈에 거울 조각이 들어갔어요. 순수하던 카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눈의 여왕은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카이의 심장을 차갑게 얼리고는 카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게르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강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강물이 게르다를 요술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요술할머니는 게르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마술을 걸었어요. 술록은 게르다를 카이가 있는 성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다시 만난 게르다와 카이는 술록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